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6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밤에는 강화문 광장, 수원 운동장에서 또 여기저기 국민들이 우루과이 축구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팀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잘했습니다. 한국 축구도 저력이 있고 이제는 뭔가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은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축구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응원해주신 국민들, 응원하면서 또 밤을 새운 국민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축구 경기나 모든 체육의 경기는 룰 따라 거의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거짓말하고 실력 없고 사기치고 하는 인간들은 그런 무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요. 자기의 육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를 불태워야 그곳에서 거의 90분간을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지켜봅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놈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 축구팀과 지금 여의도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인간들을 비교해 보면은 진짜 인간적 자질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첼리스트가 어제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짓말했다. 왜 거짓말했는가? 남자친구가 하도 무서워서 폭언당하고 폭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밤늦게 연락이 안 되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네. 새벽까지 있었다. 그 새벽까지 있었다 하고는 본인은 뭐 했냐? 하여튼 다른 남자와 오마이뉴스 기자인가 아가씨도 진짜 대단합니다. 거짓말 할 게 있지. 술집에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가 왔다. 그래 윤석열은 동기학 아가씨를 불렀다. 남자친구가 듣고는 기절 촉발할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말이 안 되는데 그 남자친구도 놀랬을 거예요. 이놈도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홀라당 거짓말 좋아하고 유언비어 좋아하고 사기치기 좋아하는 더 탐사 그 강진구라고 있는 기자가 있는데 이건 기자가 아니고 수준 자체가 핫바리 수준이에요. 경향신문이 있을 때도 늘 그 거짓 기사 수준 안 되는 기사 써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 물고 그랬던 사람 제가 잘 압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팩트가 써야 되는데 강진구는 기사를 쓸 때 팩트가 쓰는 게 아니고 지 감정으로 기사를 씁니다. 지금 이거 맞겠지 하면 맞는 대로 기사를 써서 그냥 그 신문에 내버려요. 근데 그때 경향신문에 본인이 강진구가 노조위원장 가고 그랬어요. 그래 신문에 강진구가 쓰는 기사는 대한민국에도 일간신문 중에 하나인데도 거기에 몇 면에 걸쳤어요. 근데 다 그게 뻥이요. 거짓말. 그걸 또 기사로 쓰는 경향신문 한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은 오늘 신문사 중에 제일 핫바리 신문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하고 사기친 놈은 반드시 그 놈이든 기업이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만이 영원합니다. 진실만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과의 국회에서 저는 술 마실 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만약에 김의겸 의원께서 계속 그런 말씀 하시면 확신하고 하시면은 저는 법무장관 직을 걸고 향후 앞으로의 모든 공직에 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걸겠습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그런 거짓말하고 유언비어 유포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으로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보호받을 줄 몰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인간은 고개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면책특권은 그런 데 쓰라고 국민이 준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라고 국민이 준 게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핵심 어떤 팩트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일탈 같은 거 그런 거 하라고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지 대놓고 처음부터 거짓말 갖고 야 공격해 유언비어 유포해 나는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해도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니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법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김의겸 사건입니다. 근데 김의겸이가 이런 짓을 할 때 전현희 국민 건익이도 그 신고했던 첼리스트를 그 남자친구가 공익신고자로 검토하라 이렇게 미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심은 문재인이가 심은 모든 공직자들 다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뭘 못하고 있냐면 과감하게 이런 걸 도려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칙 갖고 뭐 이를 하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 5년 가도 이런 거 못한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김대중 정부 때처럼,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DJ가 대통령 딱 되자마자 저 인문동에 국정원 요원 500명을 목을 잘라가 그거 갖다 놨어요. 그래 다 퇴직을 시켜버렸어요. 정치적 부담은 나중에 가서 한번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처벌받기가 두려워서 이도 저도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으면 정치를 못합니다. 윤석열의 색깔대로 정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김영삼이 김대중이 고속도로에 들어누워가고 경부고속을 부른다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라. 참 무식한 놈들 아니고 그런 놈들이 다 대통령이 했어요. 그때 하도 뭘 반대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완성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고 안락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결단, 정치적 결단이 오늘날 이런 결실을 맺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정치적 결단, 고뇌에 찬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거? 물류를 멈춰 세상을 멈추자. 화물연대 지금 총파업했습니다. 물류가 올 수도 없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라.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때는 뭘 했냐?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바로 정군에 있는 수송부대 다 투입시키고 각 군마다 수송부대 탱크 롤이 뭐 화물차 많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나라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 긴급 발동을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물류가 멈추면 국가가 멈춘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해갖고 대한민국 국군들이 물류 현장에 가서 자기가 몰던 수송차 들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개인 차 갖고 있는 개인 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화물연대 안심 운행제 해갖고 3년간 돈 계속 보상해 줬습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만 더 늘었다는 거예요. 안심 운행제를 왜 줬나? 가로, 과적 뭐 이런 거 너무 가로하지 마라. 가속도 하지 마라. 우리가 돈을 국가가 보조해 줄게. 그래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3년 그 한시가 금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또 투쟁을 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야 그럼 3년 더 해줄게. 또 돼서 말도 안 되는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지금 투쟁 시작했습니다. 저게 인간들입니까? 이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학교 아이들 급식을 놓고 오늘 총파업도 합니다. 학비 노조가 법과 원칙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해오는 게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10년 넘게 학비 노조가 하는 짓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제가 성명을 썼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여러분들, 학부모의 이름, 학생의 이름으로 학비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랬습니다. 집단 소송을 해서 그들 개인에게 묻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투쟁을 멈추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가고 파업을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전국의 학습권 침해,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버르장머리를 진짜 고쳐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친환경 직영급식 만들어 놓고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급식의 질도 올라가지도 않고 교육의 질도 올라가지도 않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민주당이요. 이렇게 만든 자들이 지금 학비 노조, 건설 노조가 또 총파업한다. 이게 연계해서 저들끼리 작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노동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니라니까요. 정치 노동 파업에는 정치적 결단으로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국민의힘당, 용산의 대통령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좀 제대로 지시를 하세요. 뭐 지금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합법적 법과 원칙 얘기하고 있는 원희룡도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정치인들 장관 다 시켜놨으면 이 모든 일을 정치적 결단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의 이름으로, 합법의 이름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방이 아니라고 그만큼 그러고 해봤지만 처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반복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당 출신들의
장관들, 관료들 진짜 한심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믿을 게 없어요. 철밥도. 내일 또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제 집회가 그들에게는 섭이됐어요. 토요일만 되면 집회 와서 한잔하고 소리 지르고 한잔하고 하늘에 계신 호국 영령들이 진짜 분노할 짓들을 촛불 켜는 놈들도 하고 있지만은 당하고 있는 놈들도 하늘에 있는 호국 영령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언론사에 광고 주는 거 진짜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주고 언론인들 밥 먹이고 언론사 배불리 키워놨더니 다 그게 반시장경제, 반대한민국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금 주면 끝내는 삼성이 무너집니다. 삼성생명법 국회 통과한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통과되면 삼성 주식을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삼성 주식 갖고 있는 개미주들 다 완전히 쪽박 찹니다. 그걸 넘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삼성의 이재용의 경영권이 지금 위태로워집니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모두가 일반 개인 기업을 그 소유권 경영권을 간섭하는 짓들, 위기에 처하는 짓들을 그냥 해제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로비를 합니다.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럼 그 받아 쳐드시고는 또 약간 보유해 줍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토요일마다 삼각지 가서 집회하고 어디 가서 집회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공격 당하고 있는 저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성 집회를 평일날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보고 아, 저분들 믿고 우리도 투쟁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을 데가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친기업 정서를 보여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기업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우리를 저 민주노총의 그 깡패 폭력 조직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할 때는 캐치 마크가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일어서서 기업을 괴롭히는 자들 벌을 주고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저 민주당 저 인간들을 진짜 벼락맞게 만들고 뭐 이래 할 때 기업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해상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주요 악의적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많은 언론사에 돈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 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미국 개사관 지키는 이 일도 1000일 가까이 해오듯이 그 일도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MBC 광고 중단하라, MBC에 광고하는 기업들을 불매하겠다 했더니 지금 오늘부로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서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40만 명이 서명했다는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는 중복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기 전화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 내일 주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되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애국도 헛된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는 애국 하시면서 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 유튜브 부마시 TV 그리고 우길고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우리 송아재 와서 또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 아침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